이어서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오늘 되게 윤석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관련 얘기는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경제 프렌드 쇼어링 얘기를 프렌드 쇼링 얘기했죠.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미국 기업들이 결정했다. 네, 기업 양국 기업 기관 간 50건의 양해 역사가 체결됐다. 미국 맞아요.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거다.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넷플릭스 얘기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다시 있고. 한번 했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지난주에 이미 다 나왔던 그런 얘기가 좀 반복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셨습니까? 오늘 이미 다 윤 대통령 얘기. 나왔던 네, 내용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넷플릭스는 이미 많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분석하고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4년 동안에 뭐 25억 달러 이미 넷플릭스는 다 아시다시피 그 대표가 2021년에 이미 15편 제작 투자하면서 5,500억,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5편, 그 다음에 올해는 30편, 34편, 해마다 10편씩 늘리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8천억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발표가 다 됐고, 그걸 4로 곱하면 그냥 48, 32, 3조 2천억, 3조 2천. 그 딱 이미 그 금액이네. 딱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 그 금액이 이미 그 다 나왔던 내용들을 대통령실 특히 또 딱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때 맞춰가지고 그 네. 계산해서 발표한 것도 되게 좀 우습죠. 유치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또 넷플릭스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세금 문제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세금도 지금 그래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매주 우리나라에서 그런 컨텐츠나 이런 통해 가지고 수조 원의 이익을 올려가면서 세금은 네. 단 뭐 몇십억 밖에 안 내고 있어가지고 세무당국에 지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뷰 이슈가 하나 있고요, 세금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망 사용료 이 부분도 지금 이슈가 있어요. 그 영화나 이런 걸 계속 보는 과정에서 망을 너무 그렇죠.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기 네, 네. 때문에 왜 다른 나라에서 내면서 왜 한국에서 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어떤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 진전된 내용이 없고, 근데 그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투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세무 당국이나 이런 망 사용료 관련된 이런 정부 당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넷플릭스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국 네. 대통령 만나가지고 자신들의 막 그런 걸 얘기할 수 보여주고 있- 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겠죠. 아, 자기네들이 그런 별도의 그런 세무 이슈나 이런 어떤 그 망사용료 엄청난 그런 이슈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 다름없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 정부가 발표한 그 19개 뭐 수소 오늘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수소 반도체 네. 뭐 친환경 6개 기업에 19억 달러, 그리고 또 소재 기업 코닝이 5년간 15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네. 25억 달러, 19억 달러, 15억 달러 합하면 이게 59억 달러입니다. 발표한 것처럼 한 8조 되는 거죠? 한 7조 8천억 정도 7조 되는데 8천억. 그다음에 MOU 50건, MOU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근데 이 코닝 발표도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봤는데 그때 그 첫째 날인가 두 번째 날 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어요. 오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코닝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코닝 이 회사가 미국 그 유리 업체예요, 제조업체. 근데 삼성 코닝이라고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코닝이라고 옛날에 1913년에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삼성하고 코닝하고 50대 50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2011년인가요? 그때쯤에 2013년이군요. 2013년에 합작 관계가 이제 깨지고 대신에 이제 삼성과 코닝 사이 협력 관계로 바뀌면서 2021년에 삼성이 코닝 지분을 9%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2대 주주예요. 삼성이 코닝사의 네. 최대 주주는 그냥 펀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 코닝사의 기업인가요? 코닝의 최대 주주는 삼성이나 다름없어요. 그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재용도 있었는데 네. 이 발표 자체는 사실 보면 최대 주주인 삼성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이 투자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의 발표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9개 6개 업체 19억 달러, 이것도 이미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쭉 발표하지 않는데 이 내용들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온셈이라고 있습니다. 온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세계 2위 전기차용 그 전력 반도체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미 작년에 음.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 있잖아요. 부천에 있습니다. 온셈이 본사가 네. 이미 작년에 부천에다가 1조 4천억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이다. 맞아요. 그리고 공장 착공식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프로덕츠라는 이번에 그 발표한 19억 불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 경기도 용인에다가 작년에 이미 가스시설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투자 내용을. 원래 있던 투자 내용들이 맞아요. 다시 반복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수소 이번에 그 네. 여기 말한 아까 수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는 SK 그룹이 이미 주주입니다. 거기 일대 최대 주주예요. 하. 그러니까 SK 최대 주주, 삼성 최대 주주인 회사들이 네. 투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59억 불 투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빼고 네. 사실상 국내 기업이 최대 주주 있는 회사들이 음. 미국 회사들이 한국의 시장에 투자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미국 기업 진짜 투자했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 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미 SK가 이미 합작해가지고 투자하겠다 발표한 내용들, 이걸 다 합쳐놔가지고 발표한 건 보면 네. 이게 미국에서 이번에 정말 한국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발표한 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이제 2년 동안 돌이켜 보면 133조를 우리가 투자했다라고 했고 네. 그 방미 기간 동안 8조 정도 7조 8천억 8조 정도 미국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대비도 됐었는데 8조를 뜯어놓고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투자한 듯한 네, 사실상 우리나라 느낌. 기업이 최대 주주인 아.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자 계획이나 발표가 이미 됐던 것들이고, 그래요. 이거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것들이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보실 게 이번에 또 한국은 또 기존에 앞서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공장이 이미 짓고 있는 부분 말고 이번에 또 발표를 또 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 한국의 그 현대 어디입니까?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SK그룹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금액이 80억 불입니다. 80억 불. 80억 불. 네, 현대차와 SK, 삼성이 두 건을 통해서 80억 불을 발표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차와 SK온이 예. 50억 불을 들여서 10조죠. 둘이 합하면 80억 불인데 5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짓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GM하고 같이 또 해가지고 30억 불 해서 또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저쪽.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투자하고 25편, 30편 한국 그 컨텐츠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넷플릭스는 컨텐츠에 투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신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음. 자신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들이 사람을 어떤 공장을 짓고 그런 차원의 어떤 그린 그린 인베스트먼트라고 한번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런 차원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투자 방식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돈을 주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제 자신들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네. 창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장을 짓고 그렇죠. 거기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 고용하고, 고용하고. 그다음에 그 고용하는 그 미국 노동자의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네. 그 제반 연관 산업까지 다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우리나라는 직접 이루어지고 돈을 딱 그러네요. 그대로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넷플릭스는 만약에 지금 4년 동안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갑자기 OTT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자신들의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투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그냥 공장 짓는 데 돈을 투자하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네.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작비 투자 개념이니까 그렇죠. 다른 상황이다. 제조업과 다른 상황이다 이런 건데, 그럼 오히려 우리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투자를 더 더 많이 하는 더 많이 한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던 게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네. 과학법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인 성과 이건 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에서 언급도 안 했었는데 언급도 할 수가 없죠. 어. 뭐 있어야 성과를 뭐 있어야 뭐 발표 얘기를 하고 해야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블룸버그 통신도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예 그 한미 정상회담 그 회담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번 그런 그 반도체 과학법 네. 내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이 그 내지는 특히 반도체 과학법의 그런 어떤 약간의 뭐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조항들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그런 조항들 그런 독소 조항에 대한 어떤 뭐 최소한의 논의 내지는 협의 자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테이블 위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기자회견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오히려 미국 기자들 더 걱정하고 그런 LA 그 타임즈 기자가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얼버무리는 듯한 그냥 윈윈이다. 향후에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기업에나 그 뭐도 좋을 것이다라고 네. 전혀 정말로 별로 와닿지 않은 그 윈윈이 어떻게 윈윈이 됩니까? 물론 그 우리나라 기업도 향후에 거기에서 그 미국 시장에서 그 선점하고 향후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건 맞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왜 미국은 최소한의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뭐 동등하게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도체와 특히 이 뭐 앞으로 뭐 배려와 지원, 그다음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협의는 협의죠. 이게 협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좀 모르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박미 앞서가지고 그때 파이낸스 타임스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론. 중국이 미국 반도체. 반도체 마이크론에다가 그 보복에 대한 맞대응 청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향후에 그런 마이크론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그 수입 금지 내지는 어떤 보복을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기에 걸맞게 중국에 제공하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사실로 사실상 굳혀진 것이고. 그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네. 지금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이 있다 하면 우리 정부도 그 압력을 무시하지 않고 기업들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인 성과를 못 얻게 되는 뭐 중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원전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원전 얘기도 이번에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거를 지적재산권 부분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IAEA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죠.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네. 엊그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국경제에서 나왔고 그 전에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 전에 그 폴리시 뉴스라고 이제 폴란드 뉴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폴란드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26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6, 27. 그러니까 딱 박미 그 윤석열 대통령 박미 기간 딱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나토 정상회의 포함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가장 그 경제 외교의 핵심으로 주장한 게 원자력 수출이었습니다.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엄청나게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고 네. 원전 수출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명박 정부 시즌 2다. 이거는 거의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폴란드에서 지금 원전 건설을 엄청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미 폴란드 1기 원전 건설 미국이 따냈고요. 지금 네. 2기 원전을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 수장 원자력이 거의 거의 완벽한 그
그 사인 그 협정 음. 쉽게 말하면 사인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규모가 한 40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 큰 거죠. 엄청나네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의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의 그 핵심 그 원천 기술이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인가요? 네. 그쪽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회사 대표가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아. 뭐라고 하냐면요. 네. 한국은 절대 폴란드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 아니 그건 까놓고 지을 수도 없고 아마 못 지을 것이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유가 우리한테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용납될 수도 없고 그걸 폴란드 정부가 인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그 지적재산권 부분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대요. 그 전에는 한국 수력 원전이 갖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의 기본 그 원천 기술을 과거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이해 서로 양해 그리고 서로 하면서 한국도 그 원전 수출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의 거기에 관련된 기술 사용료, 협의료 뭐 이런 걸 받아서 해결해 왔는데 네. 지금 그 바뀐 대표는 그게 아니란 거죠. 아. 우리가 짓겠다. 우리가 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지금 이창용 그 산업부 장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미국을 간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걸 그 미국 상무부랑 풀어보려고 했으나 전혀 내용을 풀질 못하고 오히려 정상회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용조의 내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안 된답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되고 IAEA 그 내용들 갖다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그 한국형 원자를 통한 어떤 한국 원전 수출 이 부분 자체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 전에는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네. 이런 문제들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존중하고 IAEA 추가 의전서 준수란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핵 공유 막 항상 그런 이번에 네. 뭐 얘기 나오고 뭐 핵공유 업그레이드 됐다고. 뭐 그런 게 나오고 뭐 사실상 뭐 그걸 뭐 느끼게 해줬다는 뭐 그런 말장난으로 그 흘러버렸습니다만 그것도 뭐 이번에 결국 뭐 NPT 탈퇴 이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그 문서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처럼 이런 문제는 오히려 보수가 더 날 들고 일어났어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 뭐 당연히 비핵화는 맞죠. 근데 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그 최소한 뭐 경제적 성과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밀었던 그렇게 친환경이라는 그 원자력 수출마저도 사실상 미국이 반대해서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는 날 네. 반도체도 미국 정부가 그렇죠. 한국 기업으로한테 중국 압력을. 수출하지 말라고 압력 집어넣고 네. 그럼 보도 또 나왔고. 한국 정부 상대로 한국 원전 수출하지 말라고 사실상 미국 기업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거고.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 좀 불리해진 상황이 좀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여러 가지 우리 전략적인 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 국익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같아요.